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06개 전산회계 이거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험을 보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했던 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보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 가면 30분 전에 입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전산회계 2급이 12시 반부터인데 최소한도 12시까지는 입실해야 되는데 1시간 전에 입실해도 좋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이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한 12시 조금 넘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럼 들어와서 먼저 시험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꼬리표 달린 USB를 나눠줘요. 그럼 꼬리표에 그걸 받은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수험번호, 문제 유형, A형, B형 체크하시고 감독관 확인번호 기록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 풀고 낼 때 그때 적어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USB에 컴퓨터를 USB에 꽂으면 이제 USB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만 있거든요. 요 분홍색 파일만 있거나 뭐 이렇게 같이 있거나 그럼 이 분홍색 파일을 엽니다. 이렇게 분홍색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면 이제 여러분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는데 이거는 지금 기출문제니까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IT고에서 여러분들 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 수험번호 요거를 이제 임시 수험번호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냥 김씨다 그러면 김아무개다 그럼 이렇게 이름 적고 설치를 누릅니다. 설치를 누르면 이제 열리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유형이 A형이다 그러면 A형, B형이면 B형.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시험지 옆에 딱 놓고 그럼 이제 시험 시작할 때 감독관 확인 번호를 칠판에 적어줍니다. 여기는 5585예요. 5585. 그렇게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어놓고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데 자 시험 보는 요령은 실기를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고 이론은 이제 여기다가 작성합니다. 이론은 여기다 이제 1번의 답은 뭐 몇 번이다 클릭하고 요 문제는 제일 나중에 실기 제일 끝에 마지막 문제 조회 문제를 풀고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요 조회 문제 여기다 입력하고 이론 여기다 입력하고 닫기를 하는데 이 이론을 풀 때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실기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 이론에서는 답이 내가 확실하다 이거는 내가 알겠다 하는 거를 얼른 후딱 푸는 거예요. 그냥 한 5분에서 7분 정도 15문제 중에 뭐 알겠다는 것만 해야지 모르는 거 붙잡고 있다가 보면 이 실기 입력할 시간이 모자라요. 1시간이 시험 시간인데 이런 거 클릭도 해야 되고 저장해서 빼서 내고 그래야 되니까 한 45분에서 50분 내로 시험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요 이론을 그렇게 뭐 꼼꼼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답이 확실한 것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실기로 들어가요. 실기로 들어가서 실기 다 입력이 끝나고 마지막 문제 조회 문제를 이제 조회를 다 했어요. 그러면 장부 조회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답을 입력해요. 조회한 거. 요 시험지에다 답을 써야 돼. 이 시험지는 가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지에는 낙서해도 되고 여기다 뭐 시 써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시험 보고 여유가 있으면 알아서 여기다 낙서해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지에 이론 여기다 먼저 체크하고 조회 문제 답도 이 시험지에 썼다가 여기다 옮겨 적고 객관식도 이렇게 클릭하고 뭐 1번의 답은 뭐 몇 번이다 이렇게 클릭하면 되거든요. 뭐 틀리면 다시 클릭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한 5분에 7분 먼저 하고 실기한 다음에 다 끝나고 조회 문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못 푸는 문제들 있죠. 이거 이제 클릭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입력하면 닫기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다 입력하고 이것도 입력했으면 답안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나눠주고 USB를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2시 반이 시험인데 12시 반까지 입실하면 시험 못 봅니다. 반드시 그 수험표에는 15분 전까지 입실이라 그랬는데 30분 전까지 입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1시간 전까지 시험장에 가서 아예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교실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전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감독관이 들어와서 시험지 나눠주고 USB 나눠주면 USB에다가 시험을 봅니다. 그 USB를 열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열면 요게 요 네모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요 답안 조정이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다 보는 거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거에다가 해가지고 이걸 열어서 풀었는데 거래처가 하나도 없어갖고 엉터리로 그냥 막 풀다가 만대로 풀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요령을 모르면 시험 볼 자격이 없어요. 감독관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시험 보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요령이 다 있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USB를 꽂아가지고 USB에 분홍색 파일 열어서 하고 꼬리표에 여러분 수험 정보 적는다는 거 그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론부터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회계의 목적은 요거 세 가지 경영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및 신용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자본 변동에 대한 이런 것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그 비화폐적이 아니고 화폐적이에요. 돈으로 표시를 해야지 비화폐적으로 어떻게 표시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때 화폐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기의 거래에 대한 분계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니까 차용증서를 발행하고 현금을 단기차입하다.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차입금 맞죠? 현금이 들어오고 단기차입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그럼 비품하고 자 이건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더라도 외상매입금이 아니죠. 외상매입금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재고자산 즉 상품이나 원재료나 이런 거 매입할 때만 외상매입금이고 이거는 그냥 미지급금으로 해줘야 돼요. 미지급금. 그래서 이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이 틀린 거예요. 상품 매출 계약금으로 현금을 수령하다. 그럼 자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맞고요. 직원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이거는 그 월급에서 직원부담, 직원들이 이제 월급 탈 때 회사에서 그 월급에서 띄어놨던 거 건강보험료 4대 보험하고 세금 띄어놨던 거 납부하면 예수금이란 부채가 없어지고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 띄어놓을 때 예수금으로 분개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요 보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 미수수익 때문에 요것도 아니고 이거 외상매입금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매출원가는 이거 비용이고 기부금도 비용이니까 3번이 답이죠. 이건 성급비용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은 거래 판례서와 그 예시에 관한 것을 예시가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여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기계장치란 자산이 증가됐고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됐죠. 맞죠?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현금이 들어오고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되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즉시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다.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 그 다음에 차입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다 맞네요. 그러니까 4번이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다음 잔액기산표 가나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 잔액기산표는요 분기한 거 이제 전표에 기록하죠. 분기한 거를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시산표도 합계 잔액기산표도 자동으로 작성해 줘요. 그 중에 잔액만 갖고 작성하는 건데 차대변 합계가 맞아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하니까 틀릴 수가 없죠. 전표 입력을 차대변 금액을 정확히 했다면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대변이 맞아야 되는데 요거 85만원이고 요 합계를 내니까 그럼 여기도 85만원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두 개 빼니까 13만원이잖아. 요거 빼니까 요거 나번호 얼마가 돼요? 72만원 되죠. 그러니까 85만원과 72만원, 요거 4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결산시 손익계정으로 마감하는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손익은 이제 이자 수익이죠. 요 손익계정에 여기 수익이 오고 여기 비용이 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 빼면 여기 당기순익이 나오잖아. 그 당기순익을 요걸 자본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자본금에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익이 플러스돼서 그게 다음 기로 넘어갑니다. 차기월 돼요. 그래서 여기 손익으로 마감하는 거는 이자 수익. 그러니까 수익 아니면 비용이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자산이 아닌 것은, 보고기간 종료일은 요건 결산일이에요. 결산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나오면 결산일이라고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12월 말일.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그 다음에 타인에게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자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역시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거 역시 유형자산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합쳐서 비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 중에 유형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품 판매 및 전시를 위한 상가. 상가는 요거 건물이니까 유형자산 맞죠? 상품 판매를 위한 재고자산. 이건 상품이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상품 운반을 위한 차량 운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건 비품이고, 이건 차량 운반고, 이건 건물이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8번은 이제 재무제표의 정보인데, 이를 이용하여 2022년도 회계연도 말 부채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요건 이제 21년이고 여기 22년이에요. 그럼 여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여기에 450만원이 자본금이 나와요. 그럼 요게 이제 자본금이거든요. 이 자본금이 21년도 자본금이 22년도에 자본금이 돼요. 22년도에 자본금이 기초자본금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기초자본금에서 당기순이익이 80만원이 22년도 회계연도에 이때 순이익이 80이 나왔대요. 그러면 요 450에서 여기 450에서 80을 더하니까 530이죠. 530만원이 바로 그 22년도 기말자본금이에요. 기말자본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본금이 자산에서 요건 이제 22년도거든요. 요게 이제 530이 나왔거든요. 이제 5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22년도 자산합계가 1100이고 자본합계가 530이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니까 여기서 요거 빼니까 570 나오죠. 570. 따라서 22년도 회계연도 말에 부채합계는 바로 57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21년도 거가 22년도로 넘어오면 이게 기초자본금이 되고 요 450이 거기에 80만원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22년도 기말자본이에요. 여기에 요 자본금 450에다가
뭐 증자한 거, 감자한 거, 그 다음에 이거 증자한 거 더하고 감자한 거 빼고 당기순이익은 더하고 순손실 났을 때는 빼야 되겠죠. 그만 감소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2년도 기말자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감자한 거를 이제 개인기업이니까 돈 찾아갔다 그래서 인출금이라 그래요. 요런 문제가 꼭 시험 문제 하나씩 꼭 나옵니다. 전산회계 2급의 요 단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에요. 자, 9번은 다음 중 재고자산 관련된 지출금액으로서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매입 할인이죠. 뭐 이거 재고자산 상품 같은 거 매입했을 때 거기서 할인해 준 거는 빼줘야 되겠죠. 이 매입원이면 매입원가에 이거는 플러스 하는 거고, 매출원이면 이거는 해당 없고, 그 다음에 급여도 해당 없고, 이거는 매출원 반비는 이제 판관비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도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비용이에요. 그냥 비용. 그래서 요거 답입니다. 23년도 1월 1일 취득한 건물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에 의하여 기말에 감가상각한 결과, 정액법은 똑같이 매년 똑같이 상각하는 거죠. 공식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갖고 나누기 내용연수 해서 내용연수로 나눈 거죠. 10년이에요. 단기 감가상각비는 9,000원이었다.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 할 때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매년 감가상각비가 9,000원씩 나오니까 요 9,000원 곱하기 10년을 하니까 10년 동안에 감가상각할 금액이 9만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잔존가치를 뺀 거거든요. 그럼 잔존가치 5,000원을 더해.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9만 5천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죠. 9만 5천원.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기계장치죠. 기계장치는 비유동자산이죠. 요거는 이제 유동자산 중에 요건 유동자산 중에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당좌자산이고, 요거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이것도 유동자산, 이거 다 유동자산인데, 요 기계장치만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요게. 그 다음에 다음 자료에서 기말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임대료는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는 단기분만 들어가야죠. 발생주의에 따라서. 단기 임대료 360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360을 이렇게 현금으로 받았어. 360을. 이렇게. 그러면 임대료 360. 그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건 임대료라 이제 수익이 발생했는데, 단기에 받은 임대료 중 차기에 속하는 금액은 90이다. 이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수수익하고, 내년 거에 속하는 거니까 빼줘요. 90만원을. 그리고 이거 임대료에서 이제 빼줍니다. 임대료에서 90만원을 빼줘요. 그러면 이 360에서 90을 빼주니까 270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분의 임대료 손익계산서는 270만원만 들어가야 돼. 이게 발생주의 회계처리입니다. 급여지급시 총급여 30만원 중 근로소득세 만원을 차감하고 29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때 거래에서 나타날 유동부채 계정으로 적합한 것은, 이거 급여주면 우리가 분기할 때 급여, 자 급여 그 3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소득세 차감하는 건 이건 예수금이라 그러죠. 예수금 만원. 그리고 나머지 29만원은 현금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긴 예수금이란 말이에요. 예수금.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에 결산일 현재 계정별 원장 중 자본금 원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자본금은 여기 이게 자본이니까 대변이 자본의 증가잖아요. 그럼 요게는 이제 기초자본금이에요. 요 기초자본금. 그 다음에 요거 당기순이익이 난 거잖아. 요거 당기순이익이 기초자본금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말자본금 차기 2월 돼서 내년에 기초자본금이 되겠죠. 그러면 기초자본금은 200이다. 맞죠? 옳지 않은 거 물어봤으니까 200.
당기순이 90이 발생됐다. 맞죠? 차기의 기초자본금은 290이다. 맞죠? 요게 기말자본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게 기초자본금이고, 결산일 자본금 원장은 자본금은 차기월 전기월로 마감하잖아요. 손익으로 마감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이고 정답이죠.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거래는 무엇인가? 자, 이 세금 공과로 처리하는 거는요,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게 보유세입니다. 보유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합비라든가 각종 회비, 이거는 이제 세금, 요건 세금이고 요거는 이제 공과금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본사 업무용 건물 재산세, 그러면 이거는 세금공과 맞죠? 자, 요거 1번 맞죠? 그 다음에 요 2번은 급여지급식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예수금이라 그러죠. 월급에서 띄는 거는 예수금.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 취득하면서 취득세는 이건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이건 차량운반구에 가산합니다. 그 취득세는요, 이거 가산이에요. 취득원가에. 그 다음에 대표자의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대표자의 소득세 현금으로 납부하면요, 이건 대표자가 내야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가지급금,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인출금으로, 그건 뭐 개인기업은 뭐 맨날 자기 거니까 맨날 회사 돈 갖다 썼다가 또 메꿔 놨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본금을 맨날 줄일 수가 없으니까 임시계정인 인출금으로 했다가 결산 때 가서 한꺼번에 인출금 차대변 비교해서 이게 아무래도 차변 쪽이 많겠죠. 찾아간 게. 그러면 인출금 대변에 가고 차변에 자본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1번이 답이에요. 자, 이제 실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백제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 우편번호는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이 회사 등록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백제상사가 나왔지요. 자, 여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대표자가 최인승이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가 맞나 봐요. 틀렸죠? 여기 3055인데 여기는 35022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바로 고쳐야죠. 30552, 그 다음에 36547 이게 새로 찍어줘야죠.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여기에 뭐 65년 5월 5일 맞고요. 주소를 보세요. 대전광역시 중구, 틀렸죠? 그럼 이거 그냥 찍어줘요.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 천서로 7 옥계동.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저기 자택 주소는 건드리지 마세요. 자택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이건 뭐 맞다고 보는 거고, 업태는 도소매 맞아요. 그런데 종목이 문구자파인데 여기 의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구자파로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전 세무서장. 자, 세무서장은 대전 맞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된 거예요.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다 끝났고,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열어요. 열어가지고,
자, 이제 틀린 걸 보세요. 여기 지금 대차 차액이 빨간 거로 생겨 있죠? 그럼 빨간 거로 생겨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비교하는 거예요. 보니까 현금 4,500, 3,000, 2,300. 외상 매출금이 4,000인데 400으로 돼 있죠? 그래서 4,000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은 40 받고, 받으러 오면 6,000이고 52만원 받고, 단기대여금 여기 요거 있죠? 1,000만원인데 여기 1,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상품 9,0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이 이걸 적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토지가 없네요. 여기 지금 토지가 없죠. 토지. 그럼 요 밑에다가 토지를 적어요. 토지. 자, 토지 요 금액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274 791 290. 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물 3,000 맞고, 강가승강 2개 250, 차량운 방고 5,000, 그 다음에 이거 1,400 여기 있죠? 비품 6,000, 그 다음에 여기 200이 아니라 얼마예요? 여기 200이 맞는데 이거대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20으로 돼 있죠? 그럼 200으로 고쳐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합계가 693-371-290, 여기는 693-371-290, 여기는 이제 5,800, 7,000, 4,000, 8,000, 1,750, 418, 871, 290 맞죠? 그럼 여기 차익이 없어졌죠?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상품이라고 있죠? 만약에 이게 손익계산서 고치는 문제가 나오면 이 기말재고 손익계산서에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이 상품 매출원가인데 거기에 기말재고가 틀렸다 그러면 거기서는 못 고쳐요. 여기에서 재무상태표의 상품을 먼저 고치고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손익계산서 문제가 아니니까 이대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자, 이거는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이 다음과 같이 정정되었다. 확인하여 변경하시오. 고구려 상사. 자,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요. 자, 여기 고구려 상사를 찾으려면 이제 좀 많죠? 근데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실무에서는요, 컨트롤 F, 파인드, 찾다. 그래서 여기다가 고구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고구려 하면 이게 바로 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구려 상사인데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자, 대표자가 이재천 맞아요. 사업자 등록번호 365-35-12574 맞아요. 그 다음에 도소매 자파죠. 자파. 전자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자파 고쳐주고 이런 거는 잘 문제를 째려봐야 돼. 그리고 이게 지금 동시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동시 메인 매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파, 도소매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주소 이게 틀렸죠? 남양주시인데 서울로 돼 있죠? 갖다 찍어요. 그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자, 이러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제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거 거래처별 초기이월 이걸 열어요. 이걸 여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다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다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야 돼요. 자, 여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눌러주면 전기본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싹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외상매출금 보니까 고구려 상사, 고려 상사 1800인데 이거 맞고요. 부여 상사가 900인데 이거 맞고 발해 상사가 1300인데 여기 1000으로 돼 있죠? 그 차익이 생겼죠? 여기 없어져야 돼요. 여기에 1300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요 외상매입금 있죠? 자, 여기 외상매입금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조선 상사가 2200, 신라 상사가 요게 1700이 돼야 맞죠? 1700 맞고, 그 다음에 가야 상사가 1900, 요거 틀렸죠? 1900 이렇게 해주면 빨간 게 사라졌죠? 그럼 이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자, 그러면 요 일반전표 입력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요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